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엄청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미래 사회. 요즘 이 관련된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주 한때 유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썼더라고요. 아까 잠깐 내려가서 검색해봤어요. 제가 또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금방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10년, 20년 전 그때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회 조류, 그 다음에 문명의 발전, 사회의 발전은 예전에는 한 세기를 지나갔어요. 한 세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10년도 안 걸려요. 어떻게 된 게. 그러면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카오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카오스가 뭐죠? 나는 이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혼돈의 세상이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 문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카오스, 혼돈의 세대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혼돈의 세월을 살더라도, 과연 그러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사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아실현을 추구하죠? 자아실현은 몇 가지니까? 하나는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는 가치를 추구한다 했습니다. 의미는 곧 행복이고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가치는 함께하면서 무엇을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두 번째는 관계적 가치,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 추구는 사회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회에 따라서. 어느 날 이 미래 사회가 어느 날 이거 다 필요 없고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회, 안경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회, 이게 자기 인생의 가치가 돼버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치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이게 다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는 이걸 추구해 나가겠죠. 사회에 따라서 가치 추구되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변해요. 한 가지가. 이 가치는 뭐를 대상으로 간다 했습니까? 가치는 인간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인간이 아닌 것을 향해서 가는 이 대상이, 사회적 가치는 자원봉사,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주와서 하는 거지. 관계적 가치, 사회적 지위예요. 지위라는 이 직책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사회적 유명세, 기타 등등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도 돈을 목적으로 가는 거지. 돈을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 즉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려면 누군가 있어야 지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가치를 추구해요. 즉 인간 그 자체가 아닌 대상을 향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걸 우리는 바로 가치 추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행복 추구가 바로 이 삶의 의미예요.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이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갈 때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자가 가져가고 있는, 아니, 삶의 의미는 안 바뀌어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삶의 의미는 안 바뀝니다. 근데 가치는 바뀝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자꾸 미래사회가 카오스, 즉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불안정 속에서 또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변합니까? 의미가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를 보호해 주면 될까요? 응? 무엇을 보호하면 될까요? 자아실현을 어차피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가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거 분명히 바뀌어요. 가치는 분명히 바뀌어요. 그러나 의미는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호해야 되면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의미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인간의 자아실현을 해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뭐를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될 대상은 과연 뭘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의미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이란 무엇이냐라는 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인류는 공존, 공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무엇이 됐든 관계없이 가치가 무엇이든 관계가 없거든요.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가치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즉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것은 어떤 가치든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과 직결돼요. 자기가 이 존재하는 그 자체. 바로 뭐냐면 이 가치는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생존이죠. 생존과 연결돼 있잖아요. 놀랍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만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런 거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의미는 행복과 연결이 되죠. 행복과. 바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마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죠. 또 하나는 우리는 가치 추구라 그랬죠. 이 가치가 어느 하나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좀 배우셨구나. 이 한 방향을 향해서만 가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 오로지 돈 내면 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내면. 황금 만능의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돈을 목표로 하는 가치가 앞으로 미래 사회는 돈을 목표로 하는 가치를 갈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내가 목표로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돈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이제 살려고 하겠죠. 삶의 의미를.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제 미래의 당면 과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삶의 의미는 돈과 바꿔 먹지 마세요. 가치가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까? 가치를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은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나요? 그래. 여기에는 둘 다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에 대응될 수 있도록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응될 수 있도록 자기를 완전히 글로다 이제 몰아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치 추구 못해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잘 보호하면 돼요. 그걸 애써 내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변화가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는 감정이라고 얘기했고 가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가치가 지금 계속 변화되면서 가치를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감정보다는 기분으로 다 넘기죠. 지금 감정보다는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삶의 의미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가 소중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제 딸도 있고 우리 여기 또 애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추구하는 자 인간관계 맞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은 도대체 왜 뭘 추구를 하면서 살아갈까? 삶의 의미냐? 그 다음에 가치냐? 놀랍게도 인간관계에서는 삶의 의미를 기초에다 두고 가치를 추구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딸은 자기 삶의 의미지 너는 나의 가치야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내 딸은 나에게 삶의 의미지 내 가치가 아니에요. 자식을 나의 가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나의 가치면 뭐가 돼야 돼요? 걔가 얼마짜리가 될 건지 계산해야 돼요. 얘가 사회적 지위관계가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지위로 올라가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사회적 가치를 이 가치에 관련된 걸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 아이를. 놀랍게도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너 얼마짜리 될래? 엄마가 그렇게 안 물어보지? 엄마는 아마 틀림없이 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왜? 너는 나의 의미야. 그런데 이게 안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경질을 확 하니까 막 너는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뭐라도 가르쳐야 되고 뭐라도 해주려고 들고 그러지 마. 나한테만 돈만 있으면 돼. 행복해. 스툴만 하나 바꾸지 뭐 까짓거. 자식 하나 내보내고 다른 자식으로 같이 추구하면 그거 아니잖아. 그지? 거치고도 둘이 쌈박질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왜? 의미 때문에 그래. 너는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다. 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바로 이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 의미를 잃어가는 세대가 점점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좀 명확하게 갖고 미래 사회는 분명히 가치를 중심으로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냐? 의미를 잃으면 안 돼요. 의미. 그래서 이 미래 사회에서의 인간은 의미가 굉장히 귀하고 존중받는 그런 이제 시대가 곧 도래를 합니다. 물론 나는 너의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요. 가치인데. 자, 또라이 나라에는 정상이 들어가면 정상이 뭡니까? 또라이입니다. 근데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또라이인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면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그래도 의미를 추구하는 이게 정상인 거야 라고 알아야 그 기준점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기준점이 없으면 돌아가지는 못해요. 넘 따라서가 안 거예요. 저 집은 보니까 딸내미를 가치로 하니까 얼마짜리. 그럼 걔는 얼마짜리가 돼야 돼요. 이제 나이 20이 됐을 때, 30이 됐을 때, 결혼할 때 나에게 얼마를 벌어다 줄지 이런 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께 가져간다는 거다. 이건 남자에게도 해당돼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에게만 의미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딸에게 너는 나의 의미지. 난 쟤를 가치로 판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얘기할 때 공부 좀 해야지. 그랬더니 놀랍게 딸내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저기 공부를 해야 돈을 벌어다 줄 텐데 아씨 맨날 등골만 빼먹기만 하고 말이야. 그래도 이뻐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가치 중심의 사회로 이제 다 미래 사회는 가치 중심의 사회로 전환을 할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직은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밖에도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점점 파괴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왜? 여기서부터 쭉 와봤잖아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아직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오래 가요. 우리 때가 아니고 내 자식 때를 통해서 그 자식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변화되게 되면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좀 가난하더라도 조금 벌면 돼요. 함께 합심해서 좀 벌면 되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의미를 갖고 그 의미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서 사랑과 행복에 관련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미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기억을 하고 오늘에 관련되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인류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도구 차원을 넘어서면 위협이 되고요. 좋은 거는 인간에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서로 맞대고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